안녕하세요. 5분 트윗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의미 있는 그런 기사가 있어 이 기사를 소개시켜주는 걸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반기에 15개 종목 쏠림 현상 나타난다. 액티브가 이길 것 이런 기사고요. 올해 하반기 글로벌 펀드 시장에서 주가지수 움직임에 따라가는 패시브 상품보다 적극적인 운용 전략을 펴는 액티브 펀드가 두드러진 성과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국내외 주식시장에서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춘 소수 성장주로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어 액티브 전략에 유리한 환경이라는 분석이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올 하반기 이후 인덱스 수익률을 이끄는 액티브 펀드가 늘어나면서 패시브에 쏠렸던 시장 분위기가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호석 SK증권 자산전략팀장은 미국에서 올 들어 신규 액티브 상장지수 펀드가 예년보다 부쩍 늘어난 50개가량 출시됐다며 이는 시장의 관심이 액티브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진단을 했다. 아직 패시브에서 액티브로의 자금 이동이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종목별 차별화가 강하게 진행되고 있어 하반기엔 수익률 측면에서 패시브를 압도하는 액티브 펀드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최근 수년간 연금과 ETF 시장이 성장하면서 패시브 펀드로 자금 유입이 이어졌다. 반면 시가총액 상위주를 필두로 지수가 꾸준히 오르면서 펀드 매니저가 직접 종목을 고르는 액티브 펀드는 인기가 시들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시총 순위가 급격히 바뀌는 등 시장 변동성이 커졌고 종목도 양극화로 심해지면서 액티브 전략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기관 투자자들이 집중 매수하며 미국 주식시장을 주도한 50개 종목인 니프티 50를 다시 떠올리는 이들도 있었다. SK증권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를 반영한 성장주 15개 정도가 시장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이제 종목에는 LG화학, 첨보,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NC소프트, 더전비즈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유한양행, SK텔레콤, LG유플러스, GS리테일, LG생활건강, NHN,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뽑혔다. 미국 증시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구글, 아마존, 애플, 디즈니, 엔비디아 등이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지목이 됐다.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 IT 반도체, 그 다음에 전기차, 그 다음에 인터넷 플랫폼, 빅데이터 아니면 사무 어떤 재택근무 관련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도 그동안 네이버나 카카오 이들 종목이 이제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일부 매수 주체인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개인끼리의 어떤 매도와 매수가 이어가면서 최근에 일단 나스닥이 혹시 부러지는 게 아니야 이런 걱정 때문에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차익 매물이 일부 나오면서 최근에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NC소프트 같은 종목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리니지 M 해가지고 모바일 게임 관련 회사로 매일 수십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기업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통신회사 SK텔레콤이라든가 LG유플러스 이런 종목은 이제 5G 관련 대규모 시설 투자에 대한 호재가 일부 있는 듯 하고요. 최근에 이제 편의점이라든가 개인 건강에 관한 그런 이슈와 그 다음에 어떤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판거래를 한다든가 사업에 대한 중요한 홍보 시스템이 있는 NHN도 중요한 15기업 내에 들었다 이렇게 보고 미국은 대부분 이게 이제 우리 나스닥으로 대변되는 그런 종목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이 현재 많이 올랐는데 나스닥의 어떤 향후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에 나스닥이 다소 고점에서 밀릴 수도 있다. 그리고 트럼프의 기자회견 내용 중에 혹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이슈가 재정점화되면서 나스닥이 부러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일부 지난주에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는데 다시 이러한 상황들을 종가에 다 극복한 그런 상황이 현재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나스닥 월봉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요때 한 2개월 동안 급등을 보인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요 캔들 월봉도 윗꼬리가 거의 없는 단봉의 상태로 상승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나스닥이 조만간 만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월봉이고요. 지난주에 이제 주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스닥 주봉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 꼬리를 뭐 길게 단 뭐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눌러놓고 자금을 집행을 해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상승을 지금 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이제 뭐 그 트럼프의 기자회견에 대한 그런 어떤 우려감이 증가가 되면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그 차익 매물을 다 받아서 아래 꼬리를 달고 상승을 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다음은 이제 중국의 신천 지수를 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주봉이에요. 똑같이 한 2주 동안 이제 조정을 보였다가 오히려 뭐 지난주에는 양봉을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하락에서 이제 뭐 상승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저점에서 올라온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어떤 유동성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누군가가 그런 이슈들을 이용을 해서 중국이 자본 개방을 하고, 이러한 자본 개방 전에 어떤 그 저가의 중국 자본을 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세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중국 관련 이슈도 나올 때마다 어떤 그 쇼 세력의 목적은 싼 값에 중국 주식을 매수하려는 뭐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 빅스 지수도 뭐 오랜만에 30을 하향하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다소 뭐 시장의 불안감이 많이 안정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갈등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뭐 추가적인 공포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유럽 증시가 많이 하락을, 유럽이란 그 EU에 대한 최근에 뭐 코로나 펀드와 관련해서 어떤 이거를 기금으로 할 것인지 뭐 부채로 할 것인지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고, 뭐 거기에 따른 여러 갈등들이 있어서 이쪽은 지금 뭐 이탈리아가 뭐 10년 채권 수익률이 뭐 급등을 하는 등 또 다른 뭐 위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이 유럽 시장을 많이 하락을 시킨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는 구부채라든가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라 그나마 뭐 선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스닥이 간밤에 아래 꼬리를 달면서 뭐 상승을 했는데, 일단 그 애플, 그 다음에 뭐 테슬라, 그 다음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특히 그 엔비디아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뭐 급등을 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그 언테크로 분류되는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나스닥에 포진돼 있고, 나스닥의 상승은 우리 쪽 코스닥에도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코스닥 내 기업들, 특히 그 아마존 같은 뭐 카카오, 뭐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이번에 그 홍콩 관련 이슈가 차익 매물의 어떤 그 계기를 제공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런 기업들이 주말에 상승을 하면서 우리 코스닥도 조정을 끝내고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이 1700 이론수에 1731달러, 은이 18달러를 한 상승을 했고, 어떤 그 구리도 경기 회복 재가동의 전망으로 2.1대 이상 뭐 상승을 했고, 국제유가가 서로 상승을 해서 지금 35.34달러거든요. 한번 그 금하고 한번 WTI 유가에 대해서 한번 월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금의 월봉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 이런 그 윗꼬리하고 아랫꼬리하고 달린 뭐 양봉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단은 추세적으로 상승은 가능한데, 일단 그 800달러 위에서는 매물이 일부 있는 듯 하고요. 그래서 어떤 변동성을 좀 확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도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아래꼬리 이후에 2개월간 뭐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매수 날은 일단 발생을 했는데, 금은 윗꼬리가 자꾸 달리면서 위쪽에 매물을 지속적으로 받는 뭐 그런 분위기고요. 반면에 이제 그 WTI 국제 유가는 상당히 그 기술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꼬리를 길게 다른 다음에 뭐 장대 양봉이 지금 출현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다소 이제 국제 유가는 수요와 공급의 어떤 불균형으로 뭐 직접적으로 뭐 급등을 하기에는 좀 힘든 뭐 그런 상황이라고 예측은 일단 되어지는데,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경험상 뭐 개인들이 예측을 해도 맞지도 않고, 단지 이게 이제 그 매수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 저점을 이탈한 뭐 4달러까지 갈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게 뭐 국제 어떤 그 재고 부족으로 뭐 WTI 가격이 급등을 했다, 이런 기사거든요. 이게 뭐 수요가 뭐 공급이 넘치고, 수요는 코로나로 인해서 갈수록 줄어든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많이 뭐 쉽게 뭐 상승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도 감안을 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에 거스르지 말자. 시장은 지금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다. 그래서 개인 나름대로 하락 시에
어떤 손절 타이밍을 정해서 손절을 하는 게 맞지 미리 이거를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뭐 인버스에 투자한다던가 뭐 이런 투자 습관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음은 이제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이 지난달부터 해서 상승의 연속 2개월 동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아랫꼬리가 나왔고요. 물론 뭐 위쪽에 윗꼬리가 나오면서 매물대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랫꼬리 후에 2개월 동안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비트코인의 상승 동력이 에너지가 다른 것보다 좀 강한 상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뭐 여러 투자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여간 투자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10년 만기 미국 채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뜻 봐도 이게 뭐 지속적으로 뭐 상승을 하는 뭐 그런 경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때부터 해서 이게 월봉이거든요. 추세적으로 뭐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지금 오늘 아침에 마감된 뉴욕 시장에서 미국 그 10년 만기 미국채가 139를 뭐 보이고 있습니다. 0.22%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오늘 좀 그 시장 상황을 이렇게 보면 위험자산으로 분리되는 뭐 국제 유가도 오르고, 그 다음에 나스닥도 오르고, 그 다음에 안전자산인 금하고 미국 채권도 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속적인 각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시장에 상당한 유동성이 지금 공급되고 있고, 위험자산과 뭐 안전자산이 동시에 상승하는 그런 유동성 장세를 지금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이렇게 보면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1231원, 1240원을 초과를 했다가 다시 주말에 1239전으로 마무리를 졌고요. 한 10원 정도가 뭐 지난주에 변동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지금 다른 루브라,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파운드, 유로, 중국 위안에 대해서도 지금 달러가 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미국 달러 지수가 지금 98.27로 워낙 위협을 했다가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단기적으로 미국이 시중에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하고, 이래서 달러 유동성이 많이 확보가 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미국의 중소기업 대상으로도 뭐 6천억 달러 뭐 채권을 매수를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시중에 유동성을 많이 푸는 뭐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게 이제 달러 약세가 되면 이머징 국가의 어떤 통화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 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어떤 그 달러 유동성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글로벌 자본들이 달러를 일부 팔고 이머징 국가로의 어떤 투자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단 이제 주말에도 다른 것들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중국과 관련된 그런 이슈로 뭐 중국 관련 종목들이 뭐 하락을 했습니다. ZT가 0.65, 요거는 참 장이 5월 29일 이전이기 때문에 오늘 미국 장을 반영 안 한 뭐 그런 지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 미국 나스닥의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그 다음에 애플 뭐 이런 종목은 소폭이지만 하락을 했고, 뭐 캐터필라 이런 종목도 소폭이지만 뭐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그 삼성전자하고 관련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나스닥 그 3.1% 정도 뭐 상승을 했고, 테슬라도 상승을 하고, 반도체 장비 AMD도 거의 뭐 앞으로 때까지 뭐 상승을 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나스닥이 상승을 하면서 여러 기술주가 주도로 한 그런 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월요일날 우리 시장에도 환율도 일부 안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나스닥의 상승과 관련된 우리나라 그 뭐 카카오라든가, 그 다음에 뭐 네이버, 뭐 NC소프트라든가 이 기업들이 뭐 반등을 할 수 있다,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 이쪽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요. 아울러 그 반도체 소부장, 특히 그 삼성전자를 축으로 한 반도체 소재 장비 부간의 그런 종목들도 일부 뭐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우리 코스피 시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지금 이게 빨간 선이 뭐 200일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자본들도 그렇고 이제 그 저항대는 일부 돌파를 한 뭐 그런 상황이고, 일부 그 200일선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뭐 2200치 1919년 말에 이제 도달한 그 수치인데, 추세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기에는 좀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뭐 200일선도 있지만 위쪽 부분에 뭐 중기 매물대가 지금 포진된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윗부분에 매물대도 지금 돌파를 한 뭐 그런 상황이고, 위에서 지금 조정을 좀 겪고 있는데, 이때 이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거든요. 목요일날 하락을 했지만 다시 중요한 바닥의 지지대를 딛고 금요일날은 뭐 상승으로 전환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에 대해서 외국인 뭐 기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이렇게 보면 주말 즈음에서 쌍끌이 매도가 나왔고 개인만 이렇게 매수를 하는 역수급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일단은 코스피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까 그 차트에서 보여줬다시피 상방을 제한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P에 있는 주요한 시가총액 주요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매수는 할 수 있지만 이게 파생시장과 연계된 그런 일시적인 매매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게 지수가 뭐 2050선을 넘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고 하면 외국인들의 이런 선물 옵션의 포지션이 뭐 쉽게 뭐 청산되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닥 시장은 좀 상황이 좀 많이 다르죠. 주말에 개인들이 일단 매도를 많이 했고 지금 외국인 그 다음에 이 종가의 기관도 소폭 매수로 지금 돌아선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급 상황으로 보면 코스닥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나스닥과 닮은 우리 코스닥 주요 종목의 당분간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테마 성격의 풍력 에너지라든가 이런 광물 자원 개발, 그 다음에 지금 뭐 기존에 뭐 굴뚝 사업으로 여겨졌던 뭐 철강, 뭐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뭐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 미중 간의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 뭐 히토류 관련 뭐 그런 종목도 일부 상승을 하고, 특히 조선 쪽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이게 뭐 강력한 뭐 순환매가 일단 돌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나스닥의 뭐 고점 논란과 더불어서 그동안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었던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페이스북,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겪으면서 그동안 그 컨택 종목으로 알려져 있던 전통적인 굴뚝 관련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영구적으로 그러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고, 이게 또 다소 수급 중에 일부는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외국인의 어떤 그 지분 조정이 뭐 일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MSCI에 영향을 받는 그런 지수에 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고, MSCI에서 중국 비중을 일부 확대를 하고 우리나라 비중을 좀 감소를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 날 종가로 해서 일부 종목이 신규로 편입되고 일부 종목은 또 제외가 되는 이런 결과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더존 비주온과 셀트리온 제약 두 개 종목이 MSCI 신흥국 지수에 새로 편입되고, OCI, 뭐 메디톡스, HDC, 현대산업개발, KCC, 한화생명 등 5개 종목이 뭐 지수에서 제외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의 어떤 매도가 뭐 이어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그 매도 패시브 자금의 규모는 4,512억 정도 순매도가 돌아오고, 새로 이제 편입되는 종목은 기존에 다 매도를 한 다음에 일부 그 매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다음 주부터 새로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종목의 어떤 변동, 종목의 매수 매도에 대한 것들은 뭐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외국인들이 뭐 우리 시장에서 매수를 하지도 않지만 이게 중국 비중이 확대되면서 일부 또 우리 비중을 줄이고, 그러면서 또 우리 보유 종목에 대해서 일부 매도세가 있어 왔다, 이러한 사항들이 외국인 매도세에 일부 영향을 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금요일날 마감한 우리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게 있는데, 여기 이제 뭐 기아차하고 그다음에 파미셀,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뭐 이런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뭐 급격히 유입된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뭐 기아차에 대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기아차의 일봉인데 지금 뭐 여러 이평선이 뭐 교차를 하고 있고, 저항대를 아래로 깔면서 위쪽으로 강력하게 뭐 상승을 한 뭐 그런 상황이 일단 발생을 했고요. 이러한 양봉의 주체가 이때 이제 거래원을 이렇게 보면 외국계 창구에서 175만 주가 일단 매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쭉 이렇게 보니까 아침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매수가 많이 유입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3시 종가에도 지금 뭐 CS증권, 린치,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양을 뭐 종가에 베팅을 했습니다. 물론 그 유럽계 자금인 CLSA에서도 뭐 종가 무렵에 8만 주 매물을 이렇게 쏟아붓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종가 관리가 잘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시간에도 일부 빠진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 CD 주문이라고 그래요. 뭐 주요 뭐 글로벌 자본들이 이 가격이 떨어지면 아래서 계속 매수를 한 뭐 그런 상황이라, 이게 그 종가까지 뭐 힘있게 계속 그 상승을 유지하는
뭐 그런 패턴이 발생을 했고, 이 종가 무렵에 거래량이 빵 터졌는데, 이때 이제 그 일부 증권사에서는 많은 양을 매수를 했지만 CLSA가 총 4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살짝 음봉을 맞이한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 이제 아까 이런 것들을 CD 주문이라고 그래요. 외국인들이 하락 시에 지속적으로 3분 단위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사도 향후로도 계속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것이다. 그런 상황을 예측을 한다면 어느 때 사도 수익을 실현을 했던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CD 주문을 이용한 매매법도 뭐 가능하다. 뭐 이런 상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최근에 수급 동향을 보면 투신과 연기금에서 5월 25일 이후 뭐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기아차 종가가 34,250원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다음 주에 이게 이제 어떤 추세를 보일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고요. 예, 요거는 이제 파미셀이라는 종목인데, 지금 이제 빨간 선, 여기 이제 21선인데, 21선을 지속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이 크고, 뭐 윗꼬리, 아랫꼬리 달리면서 이 장중에 매매가 상당히 곤란한 뭐 그런 상황인데, 약간 요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던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종목은 철저하게 저가 공략을 하지 않으면 윗꼬리에 이렇게 물릴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지난주에 금요일 날에는 투신의 일부 자금이 들어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이 뭐 상당한 규모로 뭐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뭐 최근에 많은 양을 매수한 거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 수급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하고 그거를 이제 개인의 물량을 외국인들이 뺏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기관이 일부 매수에 참여를 하면서 급등을 하는데, 일단은 장중 뭐 변동성이 심하고 해서 요건도 뭐 월요일날, 화요일날 뭐 종가로 매수하는 뭐 그런 투자가 바람직한 듯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한온 시스템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에 대해서도 일단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지금 바닥에서 막 상승을 하고, 아까 기아차처럼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바닥에 빨간 선이 있죠. 그래서 이미 그 저항대는 돌파를 하고 이쪽으로 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121선하고 241선 매물대로 존재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고가를 이렇게 쫓아가면 윗꼬리를 달면서 물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급이 뭐 점진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종목은 뭐 종가로 매수 후에 보유 전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5월 27일에서 5월 29일까지 매매한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보면, 셀트리온 제약을 뭐 거의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한 500억 정도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그 MSCI 리밸런싱에서 셀트리온 제약이 신규로 포함됐다, 이런 영향을 뭐 받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투신, 최근에 순환매를 가장 빨리 쫓아가는 게 투신 같아요. 그래서 연기금은 중장기 투자의 성격이 있고 해서 연기금의 어떤 매수세를 파악하는 것보다 투신의 매수세를 어느 정도 추정하는 게 수익률을 제고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때 하부 종목들 이렇게 많이 보면 네코 마케팅, 그 다음에 뭐 슈프리마,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 뭐 P&E 솔루션, LNC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뭐 요거는 21선이 우상향하고 61선이 우상향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21선은 이제 그 생명선이라고 얘기하고요. 61선은 수급선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오면 수급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보고, 지금 셀트리온 제약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로 인해서 뭐 전고점 인근까지 상승을 한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투자 관점은 조정시 매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제약하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있어요. 그 두 종목 중 관중에 넣고 이것도 뭐 중장기적으로 뭐 보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고요. 지금 금요일날 일부 그 투신하고 연기금이 매수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은 이 종목도 공략이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다음은 이제 전기차 관련 P&E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말에 지금 외국인도 사고 개인이 판 물량을 외국인이 지금 매수를 한 선박김이 일어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 기관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기관이 매수를 하면 상승이 가능하다. 최근에 이제 전고점 돌파 이후에 조정을 겪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단에 뭐 지지대 근처까지 지금 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월요일, 화요일 종가에 일부 매수를 하면 뭐 수익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카카오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월봉상 지금 그 트렌드를 지금 보여주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엄청난 월봉상 캔들의 어떤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거래량도 많이 커졌고, 이 의미는 뭐냐면 누군가 이 거래량이 퍼졌다는 얘기는 상승기를 이용을 해서 무지막지하게 매도를 했다. 그 매도의 주체가 누구냐? 이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상승기를 이용해서 기관의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걸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최근에 27만 9,500원 여기에서 지금 고점을 한 다음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뭐 하락이 아니라 뭐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조정 요때가 뭐 거래량이 퍼지면서 일단 그 기관의 매물이 뭐 지속적으로 있어.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기관의 이러한 매물을 지금 외국인들이 뭐 요때까지는 매수로 대응을 했다. 요때까지는. 근데 이 이후에 어떤 기관의 매물을 개인하고 외국인이 매수를 했었는데, 이 외국인이 빠졌죠. 외국인이 빠지면서 이 개인 혼자 상승을 시키는 그 매로운 시장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서 보면 요때까지는 뭐 외국인이 참여를 했다가 이 이후에 지금 매도를 한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당분간 이제 이런 수급, 외국인의 수급이라든가 뭐 기관들의 수급이 받쳐주지 못하면 이 개인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개인끼리의 매매, 그러면 계속 그 어떤 그 센티멘트에 흔들리고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빠진 집에서 여러 개인들이 지금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어떤 생각을 하면 이거를 이제 그 폭탄 돌리기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고점에서 뭐 시비 발행과 관련해서 악재도 일단 발생을 했고, 최근에 이제 그 우리 시장에서는 좀 악재를 반영하는 그런 시장으로 변화가 됐어요. 하긴 뭐 더 큰 호재라는 게 별로 있을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외국계 자본들은 일단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숏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어떤 그런 이슈를 숏으로 활용을 해서 이제 그 매도를 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단 발생을 했고요. 하지만 그 미국 그 아마존도 지금 주말에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 아마존 이전에 뭐 나스닥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형 기업들 이런 종목들에 뭐 다시 주말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소 이제 우려감을 덜어가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그 아마존은 매수를 해도 과연 우리 시장에서 카카오를 매수를 할까? 이것은 좀 의문이 되는 뭐 그런 부분이고, 그 하여간 다음 주에는 하여간 카카오를 외국인이 매수를 해야 지금 기존의 상승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 복귀가 뭐 우선시돼야 된다. 다행히 환율도 좀 안정이 됐고, 나스닥, 아마존이 있는 나스닥도 주말에 상승을 했고, 또 중국의 그 신천지수도 뭐 상승을 했고, 우리 이제 코스닥 종목도 주말에 상승을 했습니다. 대내외적인 환경은 상당히 뭐 다음 주는 긍정적인 그런 전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 이제 이걸 보면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 뭐 지속적으로 뭐 이어질 수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이슈에 따라서 뭐 환율이라든가 기타 나스닥 종목의 변동성은 뭐 있을 수 있다. 추격 매수보다는 장중이라도 종가 저가에 매수하는 그런 방법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